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 그 영상의 그 주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뉴스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주가가 그거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갔을 때, 예, 어,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주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위쪽에서 갖고 있다가 물렸다가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도 뭐 이제 다시 원금 회복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위쪽에서 갖고 있다가 악재가 나올 것 같아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손절한 사람은 이제 더 싸게 또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뭐 숏을 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하락할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이 해석이 달라진다. 예.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는데, 이게 주식에도 이제 많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음, 이 방법이라는 뜻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이 두 문장에 주식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법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가를 예상했을 때 그 예상대로 주가는 가지 않는다. 예. 왜냐?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주가가 간다. 그러면 주식이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돈을 잘 벌겠죠? 예. 자,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이만큼 가면은 거기가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거야. 그런 예상이 딱딱 맞는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예상이 맞는다. 예상이 그렇게 쉽다. 그러면은 주식이 어려울 게 없고 예, 이렇게 더운 날 예,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러 갈 이유가 없겠죠. 예, 그냥 집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쉽게 돈을 벌겠죠. 그리고 다들 부자가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회 자체가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음. 만약에 그런다면 뭐 이제 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 그걸로 기본 소득을 어 나눠주게 되어서 다들 그냥 편하게 산 뭐 그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상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음. 그런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세요. 주식시장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10명 중에 10명이 다 성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를 예상하면 그 주가 예상대로 주가가 가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고, 그럼 낙담을 하느냐? 아니죠. 이런 법칙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벽을 만났다. 아, 내가 아무리 예상을 하려고 해도 예상을 잘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예상을 하면 그게 적중되는 확률이 한 10%, 뭐 20%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럼 이걸 어쩌지? 예. 그러면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우리가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이런 말을 하죠. 예. 자,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 극복 방법이라고 하죠. 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남들은 예상을 못하더라도 나는 예상을 잘하는 소수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소수의 성공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자, 근데 두 번째 글 보면은, 자, 객관적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사유 활동을 행하는 방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사유 대상을 다루는 법을 이른다. 예. 자, 이 사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상태, 이런 상황들, 이런 주가나 이런 상황들을 다루는 법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 주식시장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들 뭔가를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합니다. 서울대 가야지 하고 막 고3 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예, 경쟁률이 뭐 만약에 뭐 4대, 5대 1이었다. 예. 이건 뭐 옛날 방식인데, 학력고사 보던 시대인데, 자, 먼저 선 지원하고 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10대 1 경쟁률이었다. 결국에 뭐냐면, 예, 10명 중에 1명만 그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력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예, 상위 이제 10%만 딱 뽑고 나머지 90%는 떨어지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지, 잘해야지.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 나가는 뭐 선수가 1등 금메달 따야지 하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 평소에 정말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는 그런 아주 자린고비인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돈을 모아야 된다 했고, 정말 100원 한 장도 안 쓰는 그런 아끼는 그런 자린고비인 친구가 있었고, 친구들이 맨날 놀렸어요. 이거 수년이 지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오리 불고기집을 차렸어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예, 정말 집이 부자도 아니고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옷도 안 사 입고 막 정말 커피 한 잔도 안 따먹고 그렇게 모으는 평소에, 그래서 한 7, 8년 이상을 모아서 그걸로 오리불고기집을 차려서 장사를 시작해서 이제 개업식도 열심히 뭐 하고, 근데 얼마 안 가서 한 6개월 뒤에 저게 생겼어요. 그 광우병이 아니라 조류독감. 네. 조류독감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빚만 많이 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안 쓰고 그러는 친구가 훨씬 더 충격이 컸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떤 노력을 막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은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니까 양수경 씨가 나오더라고요. 가수 양수경 씨가 나오는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한 20년 동안 이제 그 활동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아주 심한 공황장애를 겪어서 한 10년 동안 집에서 잘 나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그 활동을 잘하고 그 젊은 나이에 노래도 정말 잘하는 예, 정말 대단한 가수인데 이분이 이런 공황장애라는 저항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가 어 이제 자기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집에서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갖 이제 이 시도를 한 거죠. 노력을 하셨겠죠. 자, 주식시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항상 어떤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진 다 비슷합니다. 예, 트럼프도 자기가 뭘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막 이란을 막 폭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사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모든 게 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자신의 설계대로 움직이지는 않죠. 뭔가를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면 어떤 저항을 부닥치게 되고 예, 갑자기 무슨 뭐 전염병이 막 창궐하기도 하고 머스크도 그래요. 예, 그렇게 잘해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긴 할 때마다 어떤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예, 주가를 보면서 머스크를 보면은 머스크가 뭐 전기차도 그렇고 로버트도 그렇고 막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온갖 저항을 부딪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저항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삼성도 최근에 이제 좀 다른 경쟁자들 때문에 이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삼성그룹 하면 삼성반도체 하면은 아유 저기는 부자 회사고 저기는 뭐 언제나 잘 나가겠다. 애플도 그래요. 애플도 뭐 잘 나가겠다. 저기는 뭐 고민할 게 없겠다. 근데 아무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 다 그래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노력에 따르는 어떤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주식시장 주가를 예상하면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듯이 하지만 이런 벽을 만나더라도 예, 그거에 낙담하지 마시고 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방법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내 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다 더 깊게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도 없고 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쉬우면은 방법이 아니겠죠. 예, 쉬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 만약에 쉽다면은 사람들은 이미 다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 뭔가를 우리가 쉽게 해낼 수가 없다. 예, 어떤 노력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저항이 거의 필수적으로 저항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 그래도 항상 이제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이 좀 힌트가 될 거예요. 이 객관적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유 활동을 행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객관적 진리를 향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뉴스를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자면 자신의 포지션을
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해석을, 객관적인 진리죠. 이 객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자꾸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유 대상을 자꾸만 다루는 법, 이것을 다루는 법을.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주가의 어떤 추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보조 지표나 추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이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약간 보태진다는 것이죠. 나는 주관적인 생각 안 했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이 방법을 자꾸만 사유를 해봐야 돼요. 자꾸만 생각을 해보고,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마디로 도가 트신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좀 매매가 이제 안정이 되고, 조금 이제 지속적인 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분이 계시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간과 돈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내가 얼마나 빨리 이거 좀 단축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골프 레슨을 받거나 수영 레슨을 받거나 뭐 당구 레슨을 받거나 이럴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스키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스키 레슨을 할 때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난 이거 원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고집을 빨리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이 빨리 그 어떤 안정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길 정말 바라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다 같이 이제 웃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